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경계의 분류 여기를 배워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막전이 배웠죠. 막전이 그리고 안정막전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활동전이, 활동전이는 탈분극, 재분극, 그리고 과분극 이런 과정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신경계의 특성, 시냅스, 그리고 EPSP, IPSP, 또 마지막에 시간적 가중, 공간적 가중 이런 특성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신경계의 분류 들어가 볼 건데, 자, 일단 이 표를 보시면 신경계는 가장 크게 나눠서 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중추신경계라는 거는 중추, 이 센터라는 겁니다. 센터. 가운데 중자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포함되는 거는 우리 머리에 있는 뇌랑 우리 등에 척추 있죠. 척추에 들어있는 척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뇌 그리고 척수가 이 중추신경계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운데 센터 라인에 있다고 해서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뇌랑 척수. 그래서 이 뇌랑 척수 빼고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말초신경계 중에서는 이 중추신경계인 뇌랑 척수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게 있고, 또는 이 뇌랑 척수로 들어오는 신경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다 말초신경계인데, 우리 중추신경계로 들어오는 신경, 얘네들은 감각신경계라고 하고, 그리고 이 중추신경계에서 나가는 신경을 우리가 운동신경계라고 합니다. 그쵸? 말에도 감각, 운동이 들어가 있죠. 감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느낀다. 그러면 이 감각이 우리 중추신경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얘는 이 중추신경계로 들어오는 거. 반대로 운동신경계는 뭔가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 중추신경계가 뭐 근육이나 이런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에서 나가는 신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운동신경계는 다시 이 자율신경계라는 것과 체성신경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체성신경계부터 보시면, 얘는 쉽게 말해서 우리 골격근,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좀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그죠? 골격근.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할 때 이 체성신경계 같은 경우는 수의적이라고 합니다. 수의적. 수의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율신경계는 뭐냐? 자율신경계는 불수의적입니다. 불수의적.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거는 우리 심장을 뛰게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소화기관에 운동을 하게 한다던가, 그런 거는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율신경계라고 한다. 두 개로 나눠진다, 이 운동신경계는.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 중에는 다시 마지막으로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교감신경계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흥분 상태에 있을 때, 흥분 상태에 있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가 교감신경계고요. 이 부교감신경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정돼 있을 때, 뭐 잠잘 때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를 생각해보면 흥분했을 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얘가 활성화되고요.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가서 곰을 만났다. 저 곰을 만나면 뭐 싸우거나 아니면 곰한테서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럴 때, 뭐 싸우거나 도망갈 때, 화났을 때, 이렇게 흥분 상태일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저 반대로 부교감신경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안정된 상태, 뭐 그런 거죠. 뭐 몰디브 가서 모히또를 한잔 한다든지, 그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율신경계를 교감, 부교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고 이제 오늘 강의는 이 중추신경계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중추신경계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 말초신경계부터 이어서 갈게요. 자, 중추신경계, 얘는 뇌랑 척수라고 했죠. 뇌랑 척수. 그래서 뇌부터 보시면 이 뇌 안에서도 우리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뇌, 간뇌, 소뇌, 뇌간 이렇게 있죠. 자, 대뇌부터 보시면 대뇌는 여기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가장 큰 부분, 말 그대로 대뇌입니다. 그죠? 이 대뇌의 특징을 보시면 자, 얘는 좌우 2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좌뇌 그리고 우뇌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좌뇌 왼쪽 부분은 우리 몸의 오른쪽을 지배를 해요. 왜 그러냐? 자, 이 2개의 반구에서 이 신경이 뻗어져 나옵니다. 자, 근데 얘가 내려가다가 이따 배울 이 뇌줄기, 뇌간 부분에 이 연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연수에서 이 좌우 이 신경이 교차를 해요.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반대쪽 몸을 지배를 한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뇌는 오른쪽 몸을 지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뇌는 왼쪽에 있는 몸을 지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대뇌는 우리 고등정신활동의 중추입니다. 뭐 중추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어떤 컨트롤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등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센터, 그게 대뇌라는 겁니다. 고등정신활동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고, 그죠? 판단하고, 사고하고, 뭐 언어, 기억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뇌에서 한다. 자, 그리고 얘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골격근 운동에서 최종 단계 역할을 합니다. 골격근 운동 조절의 최종 단계. 자, 근데 우리가 뒤에 보시면 뭐 소뇌라던가 아니면 뇌간, 얘네들도 이 골격근 운동 조절을 조금 도와줍니다. 하지만 얘는 최종 보스라는 거죠. 그죠? 대뇌가 이 골격근 운동 조절의 최종 단계, 최종 보스다. 그죠? 얘네는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소뇌랑 뇌간. 그죠? 얘네는 조금 이따 보고. 자, 그래서 대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정신활동, 그리고 골격근 운동까지 지배를 한다. 자, 마지막 줄 보시면 대뇌 피질은 감각령, 운동령, 그리고 연합령으로 구분이 된다고 돼 있죠. 자, 대뇌 피질이라는 거는 어떤 껍질이에요. 껍질. 피자가 이제 가죽, 우리 피부할 때도 요 들어가죠. 대뇌 껍질입니다. 그래서 대뇌의 가장 끝에 있는 껍질 부분, 여기가 이제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하나씩 보시면 감각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감각이죠. 감각기관, 그러니까 뭐 눈, 코, 입, 손 이런 감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게 감각령이죠. 자, 그러면 연합령은 이 감각령이 받아들인 정보를 받아서 요거를 통합하고 뭐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이 운동령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해되시죠? 감각령이 받아서 연합령이 주고 연합령이 운동령에다가 명령을 내린다. 그죠? 그래서 운동령이 마지막으로 이런 입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움직임을 설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뇌 피질은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된다. 이게 대뇌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간뇌가 나오죠. 간뇌. 간뇌는 사이뇌라고도 합니다. 사이 간자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간뇌를 보시면 여기는 대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뇌간, 뇌줄기, 여기 사이에 간뇌가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있다 해서 간뇌라고 합니다.
이 간뇌는 시상 그리고 시상 아래에 있는 시상하부로 나뉘어요. 시상과 시상하부. 자, 시상 같은 경우는 이 감각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말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자, 감각,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고 아니면 입으로 맛을 느끼고 이런 감각이 있죠. 이런 감각들을 통합하고 조절한다. 그리고 밑에 추가 설명으로 이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뇌의 각 부분으로 분배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시상 있죠. 여기로 우리 감각, 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들이 이 시상을 거치게 됩니다. 시상으로 왔다가 이제 얘가 뇌의 각 부분으로 이 감각들을 분배를 해주는 거죠. 자, 아시겠죠? 감각들이 이 시상을 거쳐서 다른 부분으로 분배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시상하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시상하부. 자, 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뇌의 시상하부죠. 시상 아래에 있죠. 시상하부.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중추예요.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라는 거는 뭐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뭐 소화를 시키고 호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불수의적인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얘는 항상성 유지의 중추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항상성 유지의 중추. 자, 항상성이라는 거는 어떤 항상 우리가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저 예를 들어서 뭐 체온을 36.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항상성이 있는데 이거를 유지하는 중추가 이 간뇌의 시상하부라는 겁니다.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박수, 뭐 심장 수축력, 호흡, 뭐 소화, 체온, 식욕 이런 것들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추, 센터가 이 시상하부라는 거다. 아시겠죠? 이 시상하부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 시상하부가 간뇌에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뇌 시상하부 이렇게 입에 좀 붙이세요. 간뇌 시상하부. 아시겠죠? 자, 간뇌는 여기까지 하고 소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뇌 같은 경우는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약간 호두처럼 생긴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우리가 소뇌라고 합니다. 소뇌도 아까 처음에 봤던 대뇌와 마찬가지로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좌반구, 우반구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소뇌의 역할은 보시면 자, 근육과 관절에 분포되어 있는 고유감각 수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감각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근육의 길이가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 힘이 얼마나 생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지금 우리 팔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이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수용기예요. 감각 수용기.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활용해서 이 동작을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아까 골격근 운동 조절의 최종 단계가 누구였죠? 대뇌가 한다 했죠. 대뇌. 그렇죠? 대뇌가 골격근 운동 조절의 최종 단계다. 근데 대뇌는 약간 조금 멍청해. 그냥 동작을 하라고는 하는데 약간 미세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미세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소뇌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근육 관절에 분포되어 있는 고유감각 수용기, 여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활용해서 동작을 수정한다. 좀 미세하게 수정을 하는 거죠. 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미세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우리 몸의 평형, 그리고 균형을 책임진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소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빠른 동작의 정확한 수행을 위한 통합 조절. 자, 우리가 빠른 동작을 할 때 뭔가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소뇌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느린 동작도 나와 있는데, 자, 요건 참고하세요. 참고. 느린 동작의 경우에는 뭐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우리 뇌 깊숙이 이 기저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저핵. 여기서 이 느린 동작을 조절을 한다. 하지만 빠른 동작 같은 경우는 이 소뇌에서 담당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소뇌는 우리 대뇌가 하지 못하는 그런 미세한 조정을 하게 해준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뇌간이 나오죠. 뇌간. 뇌간은 우리가 뇌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여기가 어떤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나무, 우리 뇌가 이렇게 나무라고 치면 이 뇌줄기가 여기 줄기를 구성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뇌줄기다. 그리고 뇌간, 이 간자도 이 한자로 줄기 간자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뇌간, 뇌줄기. 근데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 아까 배웠던 간뇌, 뇌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요거를 잘 구분을 하자. 그죠? 간뇌랑 뇌간은 다른 거다. 얘는 사이에 있다는 뇌죠. 사이. 대뇌랑 뇌줄기 사이에 있어서 간뇌고, 얘는 뇌줄기라는 뜻의 뇌간입니다. 구분하시고, 자, 이 뇌줄기 또는 뇌간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뇌, 그리고 교뇌, 연수.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다. 자, 이 교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뇌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똑같은 거예요. 교뇌, 뇌교. 자, 헷갈리죠? 얘는 똑같은 건데, 자, 뇌간이랑 간뇌는 구분을 하자. 아시겠죠? 자, 이 뇌간 같은 경우도 아까 봤던 소뇌랑 약간 비슷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골격근 운동 조절을 돕습니다. 자, 하지만 기억해야 되죠? 이 골격근 운동 조절의 최종 단계, 최종 보스는 대뇌다. 그죠? 소뇌랑 이 뇌간은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근긴장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하는 정도, 뭐 수축, 이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죠.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신체 직립 자세를 유지하게 해준다. 이것도 소뇌랑 비슷하죠. 아까 소뇌도 평형과 균형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얘가 소뇌랑 비슷한데 얘도 소뇌랑 구분되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의식 상태의 결정. 의식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각성을 하는 것 또는 수면을 하는 것, 이런 의식 상태를 결정하는 게 이 뇌간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안구 운동, 우리 눈알을 움직이는 이런 조절도 이 뇌간에서 담당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지막에 적혀 있는데, 특히 연수, 여기 있죠. 중뇌, 교뇌, 연수 중에서 이 연수 같은 경우는 우리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계. 자, 심혈관계라는 거는 우리 심장과 혈관, 여기를 아우르는 그런 기관계고요. 호흡계 같은 경우는 우리 숨 쉬는 데 관여하는 그런 기관계죠. 이 심혈관계와 호흡계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연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약간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아까 전에 이 간뇌 시상하부가 이 항상성 유지에 중추라 했죠. 그래서 여기 호흡, 여기 적혀 있죠. 호흡하는데도 이 시상하부가 관여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연수 같은 경우도 이 호흡기의 기능을 조절한다고 해요. 그죠?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 연수에도 호흡 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호흡 중추. 심지어 이 뇌교에도 호흡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게 뭐 그냥 연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뇌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간뇌 시상하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항상성 유지의 중추, 그게 간뇌 시상하부고 여기에 어떤 호흡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정도로 보시고, 이 연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호흡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뇌간 또는 뇌줄기도 요약해보면 중뇌 그리고 뇌교, 연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뇌교는 교뇌라고도 한다 했고, 얘네들의 역할은 아까 소뇌처럼 이렇게 골격근 운동을 조절하는 것을 도와준다 했죠. 그리고 뭐 근긴장 조절, 우리가 직립 자세를 유지하는 거, 요거는 이제 소뇌랑 비슷하다 했고, 조금 구분되는 거는 이렇게 각성, 수면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그리고 우리 눈알 운동, 안구 운동도 조절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연수가 우리 심장이 뛰는 거,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계, 여기에 조절을 한다는 거죠. 얘는 앞에서 봤던 소뇌랑은 다른 특징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추신경계, 그 중에서도 뇌, 그죠? 뇌가 대뇌, 간뇌, 소뇌, 그리고 뇌간, 이렇게 나눠진다. 각각의 특징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척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 중추신경계 보고 있죠? 중추신경계 중에서 뇌는 지금까지 했고, 이제 척수를 보겠습니다. 척수는 사실 별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척수는 이렇게 우리 등 뒤에 보면 척추가 있죠. 척추 안에 척수가 들어있다. 그죠? 척추뼈 안에 이 척수가 존재를 하고, 자, 얘의 역할은 말초신경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뇌로 전달한다. 자, 아까 중추신경계 말고 말초신경계 있었죠. 이 척수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척수에서 나가는 신경들, 그죠? 그 중에서 일단 이 말초신경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척수가 받아서 뇌로 전달을 한다. 그죠?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뇌의 명령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죠? 뇌의 명령을 척수가 받아서 요거를 이 말초신경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초신경과 뇌 사이에서 이 척수가 이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고, 자, 근데 항상 이 뇌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뇌의 명령 없이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의식적 반사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대뇌를 거친다는 거는 어떤 생각을 한다. 그죠? 사고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의식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뇌를 거치지 않는 무의식적 반사, 요거를 척수가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냄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뜨거운 냄비에 손을 갖다 댔어요. 그러면 아, 뜨겁겠죠. 근데 이거를 뜨겁다고 느끼는 거를 척수가 받아서 대뇌까지 갔다가 다시 척수로 와서 손을 떼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 너무 늦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뇌의 명령 없이 그냥 뜨겁다는 감각, 이게 척수로 와서 바로 근육으로 손을 떼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척수는 이렇게 말초신경과 뇌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뇌의 명령 없이 그냥 반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경계 중에서 중추신경계, 뇌랑 척수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뇌는 대뇌, 소뇌, 간뇌, 그리고 뇌간으로 나뉜다 했고, 그 중에서 또 간뇌는 시상, 그리고 시상하부 중요하다 했죠. 간뇌 시상하부. 우리 항상성 중추, 좀 항상성 유제 중추였다. 그리고 뇌간, 얘네는 중뇌, 뇌교, 연수. 요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연수는 이렇게 심혈관계, 호흡기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각각 부위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 말초신경계 공부를 해보고 이 신경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